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표현이 빛깔, 제 대단원 1단원 표현이 빛깔의 소단원 1, 시로 표현하기에서 이영기 시인의 낙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 권선생 유튜브 채널 생생국어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고운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영기 시인의 낙화 함께 읽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작품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학습활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바로 페이지 2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20쪽 여러분들과 함께 20쪽 보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죠. 자, 가야 할 때를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느니. 자, 이건 무엇을 나타낼까요, 여러분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느니. 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느니는 바로 뭘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해 보자면,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느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별의 시기를 알고 가는 이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별의 시기를 알고 가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별의 시기를 알고 가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냐면, 이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성숙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숙한 이미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년인데 1년 같은 경우에는 낙화를 통해서 인식하는 이별이 아름다움, 낙화를 통해 인식하는 이별이 아름다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1년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1년 했고,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격정 같은 경우에 뭘 나타내는 거냐면, 여기서 격정, 이 격정 같은 경우에는 강렬하고 갑작스러워서 누르기 어려운 감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워서 이제 누르기 어려운 거예요, 감정을. 그랬을 때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라고 했어요.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별의 모습을 낙화의 모습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별의 모습을 낙하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고 있다 라고 했어요. 지고 있다. 지고 있다 라고 했어요. 지고 있다. 이 지고 있다 같은 경우에는 낙화, 아까 얘기했던 시 제목의 낙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꽃이 진다 라는 거예요. 꽃이 지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2연인데 2연까지 내용은 무엇이냐면, 2연까지 내용은 이별의 상황을 인식함. 이별의 상황을 인식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연. 자,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어떻냐면, 여러분들, 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같은 경우에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역설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별을 통해서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별을 통해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음,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그쵸.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게 바로 역설적 표현입니다. 역설적 표현. 이러한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역설적 표현은 이별을 통해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3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여기까지 3년. 낙화를 통해 지금이 이별이 때임을 인식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낙화를 통해 지금이
이별이 때임을 인식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3년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3년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은 어떤 표현 방법이라고요? 그렇죠. 역설적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사연 보도록 하죠. 사연을 보면은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아니죠. 이제 사연 같은 경우에는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분분한 낙화. 그랬을 때 여기까지 3년이었고 그 다음 사연부터는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화의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낙화의 결과. 낙화의 결과인데, 그래서 이 가을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여러분들? 가을은 뭘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을. 이 가을 같은 경우에는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 그래서 이 사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연까지 내용은 낙화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이건 바로 낙화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을 같은 경우에는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라고 했어요.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이거 같은 경우에 뭘 나타내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부분은 이별, 가로치고 낙화. 이별은 내적인 성숙, 열매를 위한 희생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별이라든가 이런 이별을 나타내는 낙화는 내적인 성숙, 결국 열매를 위한 희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연을 정리해보면, 오연,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결국 녹음과 열매를 위한 희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오연으로 우리가 함께 정리해봤는데, 아까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랬을 때 이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같은 경우에는 이별의 모습을 낙화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이별의 모습을 낙화의 모습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러한 낙화가 있기 때문에 궁극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무성한 녹음과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내적인 성숙을 위해서 이별은 필수적인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6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자, 헤어지자. 하롱하롱. 이 하롱하롱 같은 경우에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하롱하롱은 어떤 뜻이냐면, 하롱하롱. 이 하롱하롱 같은 경우에는 작고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면서 잇따라 흔들리는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면서 잇따라 흔들리는 모양을 이제 하롱하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6년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별, 낙화의 모습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6년까지 내용은 이별, 낙화의 모습이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과
대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과 대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샘터에 물고 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이 슬픈 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샘터에 물고 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여기 같은 경우에 결국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별이 아픔을 통해서 서서히 영혼이 성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통해서 서서히 영혼이 성숙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낙화라는 것은 일종의 이별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꽃이 진다라는 것은 이별의 모습을 낙화의 모습에 아까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었던데 이런 꽃이 졌기 때문에 열매가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샘터에 물고 있듯 성숙하는 이별의 아픔을 통해서 서서히 영혼이 성숙한다는 것을 내 영혼이 슬픈 눈이라는 표현으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7년이었는데 7년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7년 같은 경우에는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시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낙화 같은 경우에는 꽃이 지는 모습을 통해 이별의 의미를 형상화한 시입니다. 꽃이 지는 모습을 통해 이별의 의미를 형상화한 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꽃이 지는 것이 무성한 녹음과 열매를 맺기 위한 일이듯 이별이라는 아픈 체험이 영혼을 성숙하게 할 수 있다는 깊은 통찰,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이 진다는 것은 곧 자연이 섭리에 순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시는 이별이나 죽음 역시 그 참된 의미를 알고 받아들일 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깨달음을 형성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별이나 죽음 역시 그 참된 의미를 알고 받아들일 때 아름다울 수 있다. 왜냐? 꽃이 진다는 것은 곧 자연이 섭리에 순응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낙화시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 시 낙화 같은 경우에는 낙화라는 자연현상, 이것과 결별, 인간의 삶이죠. 이것이 두 가지 축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 2m 이상 거리두기, 신체 접촉하지 않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방과 후에는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가고 집에 도착하면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낙화라는 자연현상과 결별이라는 인간의 삶을 두 개의 축을 연관지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을 활용해서 결별을 통해서 영혼이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삶의 깨달음을 형상화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표현 방법이 바로 역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낙화에 나타난 비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에서 보면 꽃이 피고 진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삶에서는 사랑과 이별이죠. 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는 영혼의 성숙, 내면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두 개의 축을 연관지어서 시상을 전개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낙화에 나타난 역설적 표현과 그리고 그 효과,
낙화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죠. 낙화에 나타난 역설적 표현과 그 효과. 이 결별이라는 것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한편 축복이라는 것은 기쁨과 행복함을 나타내죠. 그랬을 때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이별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별을 통해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효과 같은 경우에는 참신하고 인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나타낸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이별이라는 것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슬픔과 고통스러움, 반면 축복이라는 것은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인데 이별을 통해 영혼이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는 참신하고 인상적인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해 주는 거죠. 자, 낙화 핵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낙화의 핵심 정리하자면 먼저 갈래는 자유시이고 서정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은 사색적, 성찰적입니다.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입니다. 특징 보도록 하죠. 인간의 삶을 자연 현상과 연관지어 시상을 전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해서 함께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과 교과서 22쪽 교과서 22쪽 여기서 학습활동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22쪽 보도록 하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낙화라는 시는 꽃이 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별의 의미를 형상화한 시입니다. 그랬을 때 작품에 나타난 역설을 활용하면서 역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개성을 표현하는 게 이번 학습활동의 목표입니다. 자, 먼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주요 내용을 파악하면서 시를 감상해보자. 자, 1-1번. 말하는 이가 어떤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는 이가 어떤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가. 말하는 이 같은 경우에는 늦은 봄 꽃잎이 어지럽게 흩날리며 떨어지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이는 이런 장면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3년의 분분한 낙화라든가 6년의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 말하는 이가 바라보는 장면을 알 수 있겠죠. 뭐 3년의 분분한 낙화 뿐만 아니라 6년의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이런 걸 통해서 말하는 이가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나 상황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죠. 말하는 이가 자연현상을 통해 표현하려는 의미를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꽃이 피고 진다는 것은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표현하려는 의미는 뭘까요? 사랑과 이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요. 이제 꽃이 지고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뭘 나타내는 걸까요? 그렇죠. 영혼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자연현상과 인간의 삶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활동이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현상과 그리고 인간의 삶을 연관성을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었다 지고 그 결과로 열매를 맺는 현상이 사랑과 이별을 경험하는 과정과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러분들이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주제를 이야기해보자. 자, 꽃이 지는 것이 열매라는 결과로 이어지듯이 이별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체험이지만 그러한 체험을 통해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현상과 인간의 삶을 연관지어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았는데 꽃이 피고 진다는 건 뭐 사랑과 이별이라든가 열매를 맺는다는 건 영혼의 성숙이라는 걸 얘기했죠. 이런 것처럼 마지막 년을 중심으로 말하는 이가 이별을 통해 삶의 성숙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 봤으면 여러분들이 이 시의 주제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꽃이 지는 것이 열매라는 결과로 이어지듯이 이별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체험이에요. 이별이라는 건 슬프고 고통스러운 체험이지만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삶의 성숙,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 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표현이 빛깔 시로 표현하기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영기 시인의 낙화를 함께 작품 정리해보고 학습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이영기 시인의 낙화를 이어서 학습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은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이것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